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2018년 출발했던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의장단 구성도 완료가 됐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상적인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들로 시민 일상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추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는 물론 비대면, 언택트 산업과 문화 확산 등을 위해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즉각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기 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불평등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취약한 작업 여건에 처해 있는 플랫폼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 근로자,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절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어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19년도 결산과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와 전문 수행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성북구 안암동 5가 일대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승차 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마무리되었는데 김인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으로 김기덕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부의장을 맡아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 14일에는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생 안정 우선을 다짐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네, 추경 예산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보호와 그린 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2조 2,510억 원, 서울시 교육청은 10조 7,925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서울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2조 2,390억 원 규모 예산안에서 약 120억 원 증액된 규모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62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9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0억 원 등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그린 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활용될 3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고용 부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약 3,0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린 뉴딜에는 750억 원이 배정돼 전기 시내버스 보급과 도시 숲 가꾸기 등에 사용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 가구당 30만에서 50만 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330억 원 규모 예산도 3차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10조 7,925억 원이 책정된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은 방역 강화 지원과 함께 원격 수업 체제 구축을 위한 교사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에 쓰이며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가 예정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기는 데에도 총 452억 원을 편성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킴이를 자처하며 2018년에 출범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 서울시의회는 의원 발의 안건을 비롯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실적에서도 단연 세계적인 수준 이상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후반기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더 클 것 같은데요.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인호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이제 의장이 되셨는데 짧게 당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네. 선배 동료 네, 네.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지역구 전농동 답심리 또 주민들께 또 유권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크게는 천만 서울 시민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보니까 뭐 99표라는 높은 득표를 얻으셨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셈인데요. 어떤 강점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네. 저하고 또 같이 경합했던 또 의원님도 훌륭하신 의원님인데 네, 네. 또 진정성 가지고 네. 또 의원님들 많이 찾아뵀었습니다.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선 인사에서 그 정책 입법 중심의 의회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서울시 의회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예. 이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2년 전에 당선되기 위해서 다 지역 주민과 공약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네. 실천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협조하는 그런 의장이 되겠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참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유고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현장 시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 네네. 그런 내용으로 현장을 많이 누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또 의장과 의원들이 가서 네네. 현장에서 좀 일을 해결하고 또 현안을 풀고 그런 걸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셨고 지금 네. 벌써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첫 일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서울시 의회 네. 시설 청소하시는 분들과 네네네.
조찬하면서 좀 뭐 어려움이 있나 네네.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들이 고생 많으셔서 그분들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묵묵히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먼저 예. 챙기셨네요. 예.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셨네요. 예. 자, 그 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시지 않을까. 전반기 2년은 정말 역동적으로 열심히들 의정 활동 네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반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네네네. 의정 활동 역동적으로 예. 잘할 수 있도록 네네네. 제가 지원하고 예. 또 협조하는 그런 예. 실무형 일하는 예. 의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후반기 서울시의회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기 우리 의장단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우리 후반기도 역시 지방 분권과 또 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네. 해야만이 지방의회가 이제 역사가 거의 30년 돼가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이런 제도와 또 이런 그 법률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가게 될 신임 의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과 또 민생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고 또 우리 지금 서울시 집행부가 시장님이 유고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이 없게 시 차원에서 이 협력과 이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을 주는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열린 제295회 정례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 그리고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마을 활력소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그 이용 객수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데 어떤 성과 없이 계속 고점만 늘려간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청에서 진행하는 무중력지대 사업에 대한 예산 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뭐 최소 6건, 어떤 데는 15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처음 시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청렴해야 되고 예산에서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규모에 맞도록 치밀한 분석을 통한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노동이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동이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사는 뭐 비상임사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이사로 활동할 때는 비상임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관장의 업무 지휘를 갖다가 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 신분의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사 활동 기간에 흔히 말해 기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전혀 자기 전문 영역과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됐을 때는 이게 보복성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집행잔액 미반납과 과다한 수의계약 등 회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금을 회계연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지연된 부분이 좀 지적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각하게 위배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현장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는 동의하지만 자치구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립 관련 TF 구성을 자치구에서 5월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그 TF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미리 이런 걸 하려면 지침을 내려서 충분히 그 구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순서에 맞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염려스럽다라는 말씀.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출 잔액이 다른 불용액에 비해서 무려 483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직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16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과다한 지출 잔액 발생은 세출 예산 편성 시 산출이 그만큼 정확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상의 문제로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인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조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단체협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문화본부에 대해서는 산대날의 복원 관련 연구를 위해 예산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시급성이 요한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2000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걸로 믿는데 굳이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줄 만한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산대놀이라고도 불리는 산대날에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지던 가면극으로 서울시는 애초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산대날의 복원 관련 연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미디어재단 TBS를 현장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간 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는 365일 열려있는 그런 임대 매장이나 그런 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365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거기 문 닫혀 있는 공간이 뭐 토요일으로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 문 닫혀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간은 죽는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해보지 않으세요? 그럼 보니까 내년 2020년에도 지금 벌써 사실은 1,200만 원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얼마 불용된 줄 아세요? 13억 2,8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예, 의원님.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추경에서 복지정책실 예산 중 서울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 위탁업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시설 운영 모집 공고를 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 파악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리된 동의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전에 그것도 5월 27일서부터 이런 광고가 나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쓰고 금고는 이제 바닥에 내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만들면 이게 제대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밝힌 바 있으며 발행 규모는 4,5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대응과 응급 복구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이 성과 채우기에 급급해 내용적으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통합출범 이래 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로 7017을 배경으로 한 랜드마크 비축제 개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로 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마 예산 절감분을 축제 관련 예산을 전용인가요? 2월 전용인가요? 전용은 아니고 변경했다가 이제 사고 2월 주식회 사례를 검토보고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20억 가까운 예산을 사실상 이런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기왕에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26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한 서울 비축제 2020은 11월 개최를 예정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 청년들이 당첨되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를 36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호텔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그 가구라든가 이런 사용료를 별도로 다 부과를 해서 받으니까 70에서 80만 원까지 나온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과연 맞나요?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청년주택이 성과 채우기에 급급해 실제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약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주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고무바퀴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한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터널 내 공기정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무 촬영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하면 좀 더 나았는데 지금 서울 신림선 같은 경우는 지하 아닙니까? 지하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성적인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조금씩 장기화됐을 때에 이것을 타개할 만한 이 자구 노력 자체가 너무 미비한 수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서요. 공사체 발행이 되면 결국에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부분 서울시가 갖고 있어 왔습니다. 2017년 5월 통합 출범 이래 계속된 영업 적자를 보이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 수입 보전 등을 위한 공사체 발행에도 불구하고 6천여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단의 자금 유동성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이 영재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남용한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학습 공동체의 지원이 됐다고 하니 전용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이 망지 않지 않은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설 유치원 증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176명 규모로 단설이 설립이 되는 건가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만약에 안 됐을 때 교육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형태의 유치원 증설 과정에서 사전조사 선행과 함께 각 부서 간 공조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수요자들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까지 안 좋다 보니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겨서 그런 것도 같은데요. 이럴 때 가까운 곳에서 멋진 그림을 감상한다면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가 절실해지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지하철 역사에서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주제와 함께 색다른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 문화가 만개한 현장을 지금 찾아갑니다. 저는 지하철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술 전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별도의 티켓 없이 교통카드만 있다면 멋진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면 저를 따라오시죠. (2017년에) 개통된 서울시 첫 경전철 우이 신설선. 상업 광고 없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시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부터 꽃 피어나는 희망을 말하다라는 부제를 담고 시작한 만개 전시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만개 전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상징인 꽃과 식물 그림 289점을 우이신설선 11개 역사에서 선보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들이 예술과 휴머니즘에 대한 열정을 담아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신설동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사진의 거장, 구본창 작가의 미발표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전시된 6개의 꽃 작품에는 개인적인 스토리도 담겨 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더 생깁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장인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여온 최병록 디자이너의 일러스트 작품도 5점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마치 강아지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의 재질은 피크닉 매트와 비슷한데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웃음이 끊이지 않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떠나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신진 예술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소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비버즈아트의 꽃을 주제로 한 작품 71점도 디지털 매체인 아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보문역에서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록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전설의 꽃, 아마란스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다고 하네요. 휴머니즘을 반영한 꽃의 연작과 물감과 꽃이 서로 순환하고 변화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따스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단 옆에 전시된 작품들은 네덜란드 라이크스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7세기에서 19세기 식물화들인데요. 이 세밀한 형식의 그림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해요. 광고판이 점령하던 지하철 역사가 아닌 문화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우이신설 문화철도 만개 전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작가 피카소는 예술은 영혼에 붙어있는 일상 속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 따스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우이신설선에서 문화를 통해 마음속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를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코로나19로 휴, 폐업,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겠죠? 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이들 지치셨겠지만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잠깐 웅크려야 하는 것처럼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날아오르길 응원하면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예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